여기 천연 원료인 오칠 작업으로 다랑아리 작품 100점 이상을 완성한 주인공이 있습니다. 삼척 도계에서 피어나는 오칠공예의 매력을 함께 만나보시죠. 오늘은 삼척시 도계읍 고사리에 자리한 옛 소달중학교를 찾았습니다. 2018년 폐교해서 3년 전 작업실로 변신한 공간인데요. 그의 예술혼이 담긴 작품이죠. 다양한 다랑아리들이 그득합니다. 그런데 작업 중에 물은 왜 뿌리는 거죠? 우리 옛날 고대 삼국시대 때 찰피라고 그러죠? 갑옷이 나가는데 쇠로 된 건데 그대로 나와요. 그 뭐냐면 바깥에 오칠이 돼 있기 때문에 부식이 안 되는 거예요. 땅속에 쇠가 들어가면 남아있겠어요? 다 없어지지. 그럼 뭐냐면 바깥에 마감 도료를 한 거죠. 녹막이 재료로 오칠을 사용했던 기록. 온나무 관련된 옛 문헌을 조사한 자료예요. 그래서 막 찾아보니까 삼척에 온나무를 키워서 그 진을 공납했던 그게 나와 있더라고요. 이 산이 가파르고 물빠짐이 좋고 습도가 있어야 온나무가 잘 자란 거예요. 그 바람이 주는 안에 습도가 섞여 있어요. 적당하게. 그래서 여기 내려와가지고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여기 삼척에서 전시하고 바로 이쪽으로 이사를 가버렸죠. 오칠은 자연 상태로는 굳지 않아 오칠장이 필요합니다. 얘가 도막이 만들어질 때 온도하고 습도가 되게 중요해요. 특히 습도에 영향을 많이 받습니다. 습도에 있는 산소하고 결합해서 얘가 산화돼서 도막을 형성해요. 그러다 보니까 반드시 수분이 필요해요. 그렇다면 오칠의 역사는 얼마나 됐을까요? 그 오칠은 아주 오래됐습니다. 역사가. 우리가 지금까지 그 알려진 바로 한 8,000년 정도 됐다라고 해요. 도자기 유학이 나오기 전부터 이 사실은 그 오칠을 통해서 방수 목적으로 고대 사람들이 이제 많이 사용했었죠. 이 보시는 바와 같이 이렇게 그 간장색이지 않습니까? 간장색에 오칠을 하고 이거를 가마에서 구워냅니다. 당연히 그 재벌을 해서 백자가 만들어진 상태에서 사포를 치고 오칠을 하고 가마에서 굽는 거죠. 그래서 고온으로 구워내면 이렇게 단단하게 구워집니다. 샌딩을 합니다. 사포를 치는 거죠. 사포를 치는 거는 다음 색을 올리기 위해서, 다음 칠을 안정적으로 올리기 위해서 샌딩을 하는 겁니다. 샌딩을 했기 때문에 약간 뿌옇게 보이는 거죠. 이게 이제 거의 완성된, 밑작업이 완성된 항아리입니다. 이 항아리가 이제 다음으로 변화되는 것들이 이렇게 이제 이런 식으로 해서 그림을 그리기도 하고, 보시는 바와 같이 노란색이라든지 붉은색의 이런 것들도 마찬가지로 색깔을 이 위에 완성품이 만들어지는 것이죠. 이게 바로 온나무에서 추출한 오칠 도료입니다. 그 간장색이라고 얘기하는 건 이제 오칠 자체가 약간 적색빛 나는 짙은 적색, 그러니까 투명한 건데 맑은 거죠. 투명하다 그러면 이제 우리 집 아예 그냥 그 유리처럼 그 투명한 거고, 약간 그 맑은 색의 어떤 참기름 같은 종류의 것들이죠. 예. 근데 거기에 FE가 들어가면 그런 거 없이 까맣게 돼요. 먹물 들이듯이. 그래서 이제 그렇게 염색을 시켜서 이렇게 칠을 쓰죠. 그래서 보통 우리가 보고 있는 전통의 오칠은 검정색하고, 이런 검정색하고, 아까 얘기한 간장색처럼 붉은색의 계통, 그런 참기름 같은 그런 색의 두 가지를 알 수가 있죠. 그래서 그렇게 그 참기름처럼 그렇게 그 갈색의 어떤 그런 느낌이 나는 것들, 간장색이 나는 것, 원래 칠 그대로고, 얘 검게 나는 것들이 옛날 유물에 많이 있어요. 검은색 칠흑 같은 밤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그런 표현이 있는 게 이게 검정색이 인간이 만든 것 중에 가장 검은색이에요. 자연에서 얻는 검정 중에 가장 검은색이 칠흑 같은 밤이라는 표현을 하죠. 다른 거 유화나 동양화, 먹이나 이런 거 비교가 안 돼요. 아주 짙은 색이 나오죠. 그래서 이렇게 보고 있으면 깊이 빠져드는 느낌이 들죠. 요즘은 오칠을 통해 자연의 장엄함을 표현하지만 사실 그의 전공은 따로 있다는데요. 원래는 제가 그 회화를 했지만 그림을 했는데, 그림을 하기 위해서 벽화 공부하다 보면, 동양벽 그림을 하다 보면 우리 고구려 벽화라든지 이런 벽화에 대한 어떤 가장 빠른 그런 거를 이해를 좀 갖기를 원하거든요, 예술가들은. 근데 그 고구려 벽화라는 게 중국의 집안에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중국의 북경으로 공부하러 갔죠. 벽화 공부하러 가면서 고구려 벽화도 보려고, 직접 보고 배우려고. 그래서 한 날 가서 보니까, 중국에서 유학하다가 한 1년 정도 지났을 거예요. 가서 우연한 사람 소개로 이제 거기 가게 됐는데,
사신도 무덤이 사신도에 자청용 우백호 하는 그 벽화가 있는 무덤에 들어갔는데 가서 보니까 돌에다 오칠을 한 거예요. 오칠로 또 그림을 한 거, 색을 내고. 그때 너무너무 놀랐어요. 거의 뭐 정신이 없었죠. 왜냐하면 오칠에 대해 알려진 바가 없었어요. 저도 잘 몰랐으니까 사실. 일단 오칠은 그러니까 예술가가 어떤 작품을 할 때, 내가 작업을 할 때 가장 좋은 재료로 내 작품을 만들고 싶잖아요. 이거만한 게 없어요. 그죠? 이렇게 자연에서 준 이 선물만한 그렇게 아름다운 미제가 없어요. 아름다운 재료가 없다고요. 이 오칠이 왜 좋을까라는 생각을 여러 번 했는데 왜 나한테 맞을까? 한국 사람하고 닮았어요. 그리고 이 끈적끈적함이 말도 없이 따뜻하게 하고 정도 있고 이게 품어주는 어떤 그런 게 있어요. 그런 감성이 한국인의 감성들, 그런 강인함들 뭐 그런 느낌들이 너무너무 들어서 여기 몰입하고 있는 거죠. 일종의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되는 겁니다. 사실은. 그런데 이건 어디에 쓰는 물건인고 하니 이거는 뭐냐면 우리 선조들이 시골의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등 가려울 때 긁기도 하고 안마하기도 하고 몸이 이제 나이가 들면 이제 뭐 물건을 짚기도 힘들고 일어나서 허리가 아프니까 뭘 하기가 동작을 취하기 힘들지 않습니까? 이렇게 걸어서 가져오는 거죠. 나무들을 잘랐어요. 지나가다 잡목들입니다. 이 뽕나무라든지 뭐 별 나무들이 많이 있어요. 이름도 모르는 나무들, 박달나무도 있고 가벼운 어떤 생활 속에서 있는 거지만 내가 직접 사용하고 내가 직접 만지고 하는 것도 되게 중요한 시대가 됐고 그래서 오칠은 거기에 가장 맞는 재료이기도 하죠. 그래서 자연스럽게 이 나무에다가 이런 식의 공예품도 만들어서 주변 친구들하고 얘기도 하고 또 이걸 통해서 어떤 조형적인 안목을 키우기도 하고 그 예술가들 교류도 하고 또 주변의 아주머니들 할머니들하고도 재밌게 교류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아주 재밌는 소재가 됐습니다. 예. 그는 2023년부터 전시회 도계전을 기획하고 개최하기까지 모든 일을 진두지휘해왔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그가 앞으로 이루고 싶은 최종 꿈은 뭘까요? 여기를 그려야 되겠죠. 도계, 내가 있는 이 지역의 풍광이라든지 아니면 여기에 민속이라든지 아니면 여기에 스토리를 담아서 제 작업을 하는 게 마지막이겠죠. 그거 하러 여기 왔으니까. 이제 마지막에는 그 작업을 열심히 해서 삼척도계, 삼척 이 지역에 있는 아름다운 풍광, 사람의 얘기들, 여기에 숨어져 있는 어떤 그런 스토리들 내 화면 속에, 내 그림 속에, 내 조형 속에 담아내는 일이 제가 해야 될 일이 아니겠습니까? 다랑아리가 담고 있는 서민들의 소박한 정서에 오칠을 더해 예술적인 완결성을 구현한 이종원 작가. 570의 최적지인 이곳 삼척도계에서 앞으로 더 아름다운 문화예술의 꽃이 활짝 피어나길 바랍니다.